안녕하세요. 투자의 단서의 단서맨입니다.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이제 시황 전체적인 것보다는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아치에비에이션이라고 하는 종목을 골랐는데 제가 이 종목을 고른 이유는 뭐 대단하거나 제가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이런 거나 한번 해볼까 했을 때 처음으로 걸리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아치에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플라잉카에 대한 어떤 테마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치에비에이션, 도약을 앞둔 혁신인가 아니면 이력하지 못할 꿈인가. EV톨이라고 하는 이제 플라잉카죠. 그래서 날아다니는 택시라고 보면 되는데 항공기보다는 훨씬 작고요. 자동차 비슷한 개념이지만 비행기처럼 이제 떠다니는 그런 제품을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술력 중심으로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쭤야 될 숙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있겠죠. 기존에 해왔던 길이 아니라 새롭게 생겨나는 어떤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이슈라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걸 또 실증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고요. 또 실증을 한다 한들 결국엔 이게 상용화되고 실제 수익이 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실 때 어떤 테마를 가지고서 그냥 투자를 하기보다는 회사의 미래 가치와 실제 어떤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는지 또 특정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지 시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은 이런 종목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명드린 다음에 투자의 단서맨이 제가 한번 드리는 간단한 단서맨의 한마디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거물들과의 전략적 동맹이 이룩을 준비한다. 뭐지 이런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항공에 관련한 어떤 하드웨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죠. 이제 여객기 같은 것들을 타고서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 나가는데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일본의 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어떤 항공사들하고 계속해서 교류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객기는 어떻게 보면 대량 운송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소량 운송이죠. 그러니까 뭐 사람을 이제 양으로 이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더 다양한 곳에 더 빠른 속도로 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속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부피나 이런 것들이 훨씬 작기 때문에 단거리 이동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요거의 강점은 뭐냐면은 도심지 내에서 저공 비행을 하면서 특정 사이트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형태. 예를 들면 이제 헬기 이제 수직 이착륙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헬리콥터와 같이 건물에 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가장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하고는 지금 항공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어떤 독점 파트너로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구매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 거지 아직 뭐 계약이 일어난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 있고 일본항공 같은 경우는 에어택시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당장 공급을 체결해서 운행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네노라는 어떤 항공사들과 계속해서 교류를 하면서 아처 에비에이션에서 만들고 있는 이 하드웨어가 상용화되었을 때 이러한 항공사들은 사실 이제 공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러한 사업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처 같은 경우는 자동차이면서 또 항공기, 플라잉카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드론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드론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인기가 아니라 유인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뭐 나중에 무인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현재로서의 개념은 사람이 조정을 하고 거기 안에 사람을 탑승시키고 내려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20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적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기술 개발 투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이 이제 계속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러한 업체들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부채로 항상 이런 기술 개발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아니면 도거든요. 기술 개발이 돼가지고 제품이 상용화돼서 실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았을 경우에 시장에서 인정받은 가치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명확하게 이제 돈을 벌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부채를 가져다가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금 여력입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과연 얼마나 지금의 아처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를 유지시킬 수 있을지, 얼마나 기술 개발할 때까지 또 상용화 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처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억 달러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는데 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보면은 현재 이제 분기별 현금 소진율이 약 1.26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했을 때 약 17분기 정도 운영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매우 낮거든요. 부채 비율이 왜 이렇게 낮으냐면은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은행 같은 곳에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그냥 이제 빌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처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조금 이제 굴리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부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업이 망했을 때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어떤 주식의 가치, 한 주당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 100개의 주식이 있었는데 아처 에비에이션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100개의 주식을 더 발행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는 총 200개의 주식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주가는 이제 전체 시가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주식의 이제 개수만 늘어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한 주당 가치는 조금 이제 희석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빚이기 때문에 뭐 이자를 내거나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부채 비율로 운영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낮은 부채 비율로 인해서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이게 DS라고 하는 은행 이자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내지 않고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어떤 수익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 부채 비율이 낮은 것들이 아처에비에이션의 하나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제 호송공항 인수입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플라잉카가 날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날아다니고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 되겠고요. 호송공항을 최근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송공항은 이제 미국 LA에 있는 공항인데요. 호송공항을 인수했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도심의 어떤 중심부 하면서 이 호송공항 주변에 상당한 인프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시도록 하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입지들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수상택시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게 기존의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송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 인프라와의 연결, 또 주변에 있는 것과 같이 어떻게 활용해서 이 비즈니스를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아처에비에이션이 호송공항을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핵심 위치고 또 올림픽 허브로 갈 수 있는 또 2028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중심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운영의 독립성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경쟁사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항공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아처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이 공항이 자기 거기 때문에 쉽게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떤 외부에 조달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위급하거나 좀 긴급하거나 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인이 결국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시에는 이게 뭐 큰 장점은 아닐 수가 있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공항을 인수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공항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항에 대해서 이용했을 때마다 비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 자체로도 흑자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분하고 좀 연결되는데, 유동성이 지금 충분하고 부채 비율은 낮고, 그래서 자금 여력을 가지고서 17분기 정도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후에 호송공항을 인수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것도 비용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인프라를 사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들인 인프라를 통해서 또 이제 흑자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 지형 자체가 제가 LA의 부동산 전문가까지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주변에 있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1억 2,600만 달러에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경쟁사하고 이런 부분이 차별화된다라는 거 하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 이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EV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인테그레이션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이거 규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조기 상용화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이제 상업 운항을 목표로 하면서 지금 좀 실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처라는 회사는 이런 플라잉카에서의 어떤 불확실성, 즉 기술이 성숙이 됐는지 또 실증이 가능한지 이후에 상용화까지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증 중이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FAA는 그래서 연방항공청에서의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이 인증을 받고 나서 연방에서 시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정부에다 허가를 받고 플라잉카를 실제 태워보는 거죠. 그래서 띄워보고 실제 잘 작동하는지, 손님을 타고 내리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 과정에서 어떠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도 사실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언젠가는 기술이 성숙될 텐데, 사실 이게 뭐 지금 당장 바로 상용화돼서 돈을 버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그것 사실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에브리띵 랠리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모든 주식들이 다 이제 주식시장에서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처라고 하는 회사도 같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혹시나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여러 가지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적자가 나는 그런 회사들은 먼저 조금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시장에서 또 자금이 빠져나올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처는 일단 호송공항 그리고 LA 올림픽 바탕으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EV토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요. 그러니까 파일럿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실제 실증을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되게 되면 당장 내년도 1분기에 조기 운항을 할 수가 있고요. 운항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쌓이죠. 예를 들면은 이러한 날씨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대비해야겠다. 이러한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먼저 선정이 된다 그러면은 다른 경쟁사 대비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동에서 아처 같은 경우는 계약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도심에
한국에 아직도 규제가 많이 있죠. 또 연방정부도 있고 땅덩어리도 크고 굉장히 복잡한데 이제 정부 주도로 좀 하는 그런 국가들, 특히나 이제 이런 중동 같은 국가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 형국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초기에 50대를 이제 한번 굴려보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이고, 실제 여기서 또한 운항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처 회사에는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좋은 점만 있느냐? 아니죠. 당연히 리스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느냐면 아처는 결국에는 AA 인증, 이거는 이제 연방항공청의 인증이에요. 결국에는 뭐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항공 시스템의 어떤 인증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뭐 서티피케이션에 되게 종류가 많고 여러 군데서 해야 되고, 또 페이지 1단계, 2단계, 3단계, 또 페이지 4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은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실행이죠. 그래서 실행 단계에 와 있다. 결국에는 상용화 직전에, 양산 직전에 결국엔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여전히 in process,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에 뒤처진 게 또 하나의 리스크입니다.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이 시장도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차랑 도요타랑 경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내연기관 차가 있는 줄만 알았는데 테슬라라고 하는 자율주행차가 또 나오고, 전기차 시장이 열리고, 또 중국에서도 그걸 따라잡고, 이렇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듯이 말 그대로 이 플라잉카 시장에서도 여러 회사가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안에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하는 업체가 가장 큰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시장에서 받는 어떤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 항상 조비가 앞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량, 그러니까 플라잉카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왜 아처에다 투자를 하냐, 이 분야, 이 산업에다 투자를 할 거면 이 산업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회사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기업 가치의 격차가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늦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아처보다는 조비에 투자를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처가 조금 장점이라고 하면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항상 이제 주목받는 주목도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비를 앞서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 관점에서 또 단기적인 어떤 테마 관점에서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아처도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EV톨은 조비 에비에이션이 현재 이제 선두주자다, 그리고 세컨 주자로 아처가 따라가고 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인식도 그래서 보시면 잠재적인 2위 사업자로 평가하면서 계속해서 만년 2위라고 하는 그런 딱지가 붙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따지면은 삼성이 항상 앞서 나가고, 항상 2등의 LG라는 그런 타이틀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현재 이 시장에서는 아처와 또 조비라는 회사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기술적인 하드웨어가 이제 굉장히 메인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리스크도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아처의 비행 계획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내부적인 과제들이 존재하고요. 또 이런 기술들이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술 패권 전쟁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적재산권 소송에도 이제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에 조비의 전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기술을 가져왔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기업 기밀 유출 혐의로 해가지고 소송이 제기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나는 어떤 플라잉카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학력 이런 것들 이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방식 자체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공학적인 부분이 달라지는데, 이건 저도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프로펠러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 정확하게 이 기술을 이해하기보다도 정확하게 이 기술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뭐 공시가 나오든 뉴스가 나오든 시장에서 잘 밝혀지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프로펠러를 설계하는 설계 기술력이 결국엔 회사의 기술이 될 건데, 그 기술이 현재 이제 조비로부터 가져온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용에 대한 리스크도 있습니다. 현재 이제 부채에 대한 것들은 상당 부분이 해결되고 있는 반면에, 역시나 돈을 못 벌고 돈을 쓰기만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비용의 압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주식의 개수가 늘어나죠. 파란색은 주식의 개수입니다. 주식의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기업은 역시나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주, 즉 이제 쉐어홀더들의 어떤 가치들이 계속 다일루션 되는, 이런 희석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아처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는 회사고 너무나 먼 미래의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금 뭔가 유동성 때문에 주식이 과열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또는 뭔가 펀더멘털이 흔들릴 만한 이런 상황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나 꼭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가지고 계시는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확보하되, 그 직접 투자하는 돈에서 일부, 즉 뭐 3% 미만 또는 5% 미만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약 1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셨을 때 약 300만 원, 5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 회사이지, 이거를 메인으로 가져가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뭐 1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뭐 50%, 70%
패권 전쟁에서 지는 순간 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꼭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강세론의 근거와 약세론의 근거를 모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글로벌 파트너십, 그리고 유동성을 통한 어떤 17분기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유동성, 그리고 또 견고한 재무구조, 그리고 호송공항 인수를 통한 어떤 LA 시장, 그리고 시범은행이죠. 시범은행 실증에 대한 프로젝트, 그리고 두바이 쪽으로 나가서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지의 어떤 실증, 테스트,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결국에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이 기술력이 돈을 벌 수 있는 기술력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검증이 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역시나 이제 항공에 관한 기술이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전에 여객기나 이런 대형 비행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셋업이 되어 있지만 플라잉카는 새롭게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연방항공청에서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또 받을 수 있는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비라고 하는 회사와의 어떤 경쟁, 그래서 심지어는 또 여기서 경쟁 우위가 없다는 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죄송합니다. 경쟁 우위가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고요. 역시 경쟁했을 때 우위를 가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는 내용이라서 오늘은 말씀은 안 드리고, 또 기술적인 법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검증되지 않은 설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력 기준으로 가는 또 프로펠러,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비용이 커지는 것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결국엔 주식을 찍어내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고 그걸 계속해서 비용으로 태우는 형태.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회사가 망해도 결국에는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이제 나중에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은 배당도 해주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주주가치 실현을 위한 어떤 활동들을 이어나가겠지만, 현재로서는 돈을 버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 1년, 2년 정도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초단기적으로는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진행하는 FAA 테스트 요것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잘 되게 되면은 이제 타입 인스펙션 프리제이션 진행이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실증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고, 시범사업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LA가 하나의 도시로 선정되는 순간 LA 호송공항을 가지고 있는 아처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UAE에서 상업 운항, 그리고 초기 매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샥을 줄 수 있는, 또 굉장히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내러티브로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들은 현금 소진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나가면서도 역시 여전히 현금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지, 약 17분기 정도의 현금이 현재 남아 있는데 3개월 뒤에도 또 6개월 뒤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미래의 현금을 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요거를 중심으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협력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튼튼한 재무구조, 그리고 시장 선점에 대한 부분, LA의 호송공항, 그리고 게임 체인저로서 등장하고 있는 이 시범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중동으로 가는 이제 매출 가시화,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반대로 계속해서 받고 있는 이런 인증에 대한 것들이 잘 통과가 되는지, 그리고 조비가 혹시나 더 앞서 나가는 부분은 없는지, 또 경쟁력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려갈 것인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요.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나 기술적인 리스크들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멋지고 뭔가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결국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뭐 이 회사가 잘 되는지는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돈을 벌어야 될 텐데, 너무나도 이제 많은 어떤 주식을 발행해서 우리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꽤나 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처에비에이션이라고 하는 회사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아직 뭐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번 매매를 해보긴 했지만 현재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기술력이나 이 회사의 내부 사항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를 보고 종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내용들 좀 스터디하시면서 판단하시고, 하나하나의 내용을 뜯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서 구글에 검색하시면 잘 이제 좀 내용들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딥하게 보시면은 투자하시는데 또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투자의 단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이웃주가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